방송 중입니다. 이성아. 안녕. 저기, 그만서 여기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노트북이거든? 똑같아. 소설 셔플터스 컬에 들어왔어. 9월 1일 보케이션 마을 9월 1일에 여기 마을회관에 들어와야 되나? 거기 보면, 그, 마을회관 말고 그 바로 아래, 마을 정보. 정자 있지, 마을 정자. 그리 들어오면 돼. 마을 정자. 스팀이야. 오케이. 이제 노트북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야, 잘 들어오네. 가만 있어봐.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잠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나 봅니다. 오늘은 좀 모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예. 단정하게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예, 단정하게. 일어나시나 봐요. 평생 현역이 좋으세요? 평생 현역 좋죠. 저는 게을러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형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언제 한번 장 대표님 한번 뵙고 또 운동도 한번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운호수 한번 돌자고요. 네, 좋습니다. 모락산을 가든. 네. 모락산을 한번 가봤어요. 모락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다고. 네, 그러세요? 네. 한번 영진이도 같이 한번 하자. 아침 8시에 백운호수 가서나 모락산 가서 스트리밍하드 들어와. 그럼 되지. 그 노트북 가지고 가면 되나? 스마트폰. 아니, 폰 가지고 가면 돼. 원래 폰 가지고. 스마트폰은 돼? 그죠. 되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따로 뭐 그거 따로 그럴 필요가 없지. 나야 게을러서 집에서 이러고 하지만. 참. 불도 좀 켜고. 이게 좀 낫다. 요즘 하여튼 목 운동하는 재미로 산다 요즘. 목 운동이요? 네. 그 효자손인가 뭐 그거로요? 아니 그냥 하여튼 효자손. 손으로 뭐 그것도 사용하고요. 그 제가 하는 게 이제 주로 맨손 체조를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예. 뭐 그거는 이제 거기서 따로 하지만 이제 혼자서 제가 이제 이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꼰추 선수들이 거의 턱질환, 목질환이 다 있어요. 많이 흔들고 뭐 이래서. 예, 이거 맞다 보면은 이 목이 한 200%는 비정상이에요. 저도 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목 운동을 제가 좀 했더니 상당히 달라졌어요. 제가 약간 말이 좀 어눌했거든요.
네. 발음이 좀 잘 안 됐는데 이 목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게 사라졌어요. 복싱 선수들이 50이 넘어가면 이 직업병이 나타나 약간 말이 어눌해지는데 그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 턱관절도 이렇게 얘가 약간 하여튼 이걸 푸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이 하여튼 좋아진 걸 내가 느껴요. 그리고 지도를 해주니까 목 운동 한 사람들이 다 좋아지고 있대요. 친구들도 그렇고. 이걸 집중적으로 시킨 거죠, 제가. 그냥 우리가 가벼운 맨손 체조로는 효과가 좀 약하고 이걸 이제 좀 운동식으로 해줄 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목 운동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 운동이 생활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상식이 아니라 원래 선수들이 그냥 유지하는 방법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스포츠 산업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그냥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운동은 그냥 놀이처럼 쉽게 가야 되는데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꾸준히.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할까요? 네. 오늘은 좀 마사지도 같이 다 같이. 네. 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항상 힘을 빼야 호흡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집중을 하면 호흡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운동할 때 이제 감독이나 코치가 힘 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이렇게 항상 힘을 호흡을 편하게도 하고 항상 어깨를 긴장을 풀고 어깨 긴장을 이거 서서 하면 더 좋고요. 하여튼 앉아서 익히고 나중에 틈틈이 서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올렸다 내렸다 하고 항상 반듯한 자세에서 오른쪽 왼쪽 10회 1단계. 요거는 어깨를 왔다 갔다 해도 좋고 어깨를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고정시켜서 머리만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 이제 2단계 스트레칭 가볍게 쭉쭉. 중요한 것은 척추를 반드시 세워줘야 돼. 척추를 허리를 세우고 등을 펴고 쭉 또 반대로 둘 자, 셋 반대 손으로 의자를 잡으니까 좋네. 그래요? 반대 손으로 의자 저기 앉은 자리. 아니 반대로 말고 앉은 쪽. 아니 이것도 좋네. 저기 쪽. 또 둘 오케이. 아니 그렇게 반대로 말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잡으니까 목이 잘 펴지는 거. 오케이. 등도 똑바로 되고. 또 이쪽. 오케이. 이 운동은 토론하면서 하는 게 재밌어. 네, 토론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운동에 답이 없듯이 하나, 둘. 제가 오늘은 조금 좀 새로운 체험. 이 이거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조금 더 단련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쭉쭉 좀 더 힘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하나, 약간 힘이 더 들어가게. 둘, 힘을 좀 넣어주세요.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바로 하고 10회 빨리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마이크 타이슨 이런 그 유명한 선수들이 목 운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 선수 강한 선수는 목 운동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숙였다 뒤로 젖히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더 스피드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다음은 이제 좌우로 도리도리. 오른쪽 왼쪽 1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손 그렇게 받쳐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자, 왼손. 목 뒤. 오른쪽으로 스트레칭 가볍게. 자, 10회 하나, 둘, 쭉. 바로 왼손, 오른손 둘. 바로 자, 오른손 자, 셋. 바로 자, 왼손 넷. 좋습니다. 예, 쭉 펴면서 눈동자도 스트레칭 해주세요. 눈동자도. 바로 다섯. 오른손 다섯. 바로 왼손 여섯. 바로 오른손 일곱. 바로 여덟. 바로 아홉. 바로 마지막 열. 바로 우리 그 24시간 중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이 거의 없어요. 이런 식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자극을 아침에 또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1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도리도리 20초 동안 도리도리 좀 하겠습니다. 20초간 준비. 20초 도리도리 시작. 바로 잘 하셨습니다. 운동 마무리는 이제 마사지로 가볍게 골고루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왜 맨손 체조 단체로 하듯이 뭐 그때는 뭐 특별한 질문 그런 거 없잖아요. 단체로 할 때 그게 좋은 운동 효과인 것 같아요. 긴장 없이 편하게 가볍게 뒤로. 요 귀 주변을 좀 마사지 좀 더 해주세요. 귀 주변. 요 밑에 보면은 요 귀
뒤쪽 깃불이 제일 아래 뒤쪽 이렇게 누른 뼈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오른쪽 왼쪽 중에 대부분 어느 한쪽이 좀 더 아프게 돼 있어요. 안 아픈 분들이 드물고 한 10명에 한 7분은 어느 한쪽이 아프더라고. 저도 왼쪽이 무지 아팠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풀렸어. 이거 마사지 하고 나서. 여기 좀 특별히 좀 풀어주셔야 되고, 뭐 턱도 골고루.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런 식의 운동을, 턱 운동을 이렇게 가볍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런 운동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운전할 때도 틈틈이 이렇게. 저도 이 턱을 이쪽을 무지 맞았거든요. 이 턱이. 그래서 턱이 저도 제대로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 좀 공부를 좀 이렇게 턱 공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지금 점점 저는 목하고 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정도로 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뭐 일정들은 어떠세요? 저는 요거 끝나고 그러고 한 10시부터는 그 오이도항 거기 이제 신입분들이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쪽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이제 본교육하고 그리고 저녁 9시부터는 그 철원 관광해설사분들 전에 했던 교육 이제 보수교육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는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그게 오늘 제 일과입니다. 이희성님은요? 오늘 3시에 예. 그 출판사 만나서 제 책 6권째 책 그거 6권째 수당하러 갑니다. 예. 진도 많이 나갔나 봐요? 예, 진도 거의 다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말 책 재밌게 썼어요. 그동안에 엑기스만 뽑아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그냥 제가 좀 풀어 넣었더니 제가 봐도 좀 잘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제가 이제 말이 좀 이게 복싱하면서 약간은 이제 그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턱 좋아지면서 글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엑기스만 했는데 막 흥분되고 있어. 장 소장님은요? 네. 저는 오전에 10시에 그저 시민대학 강의 하나 듣고요. 네. 그 이동하면서 들어야 돼요. 전철 타고 가면서. 내용이 뭔데요? 오늘 하는 거는 그저 사회학 쪽이에요. 사회학. 차별과 뭐 이런 그저 관련된 과목인데 우리 사회에 그 차별 이런 문화가 많이 있다. 뭐 그런 시민 강좌거든요. 그거 들으면 11시부터 이제 청년 후견홍 그저 온라인 교육 4시간을 해요. 4시간. 그러니까 4시간 앉아서 수업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시군요. 저녁에는 이제 건강 100세 웃음 치료 그저 강의가 부천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그게 40 참가예요. 1시간씩 6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희성 대표님하고 그 강견남 강사님하고 이 두 분이 뭐라고 콜라보라 그래야 되나? 근데 딱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도 유명한 강사예요. 웃음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콜라보로 하면은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한번 그분 페북 하시면 연결해 주시죠. 네네네. 나중에 유튜브 그분 유튜브를 소개시켜 드리면 보시면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다 보면 페이스북에서 제일 먼저 찾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또 한 분이 옛날에 한번 봤다는 분이신데 그분이 중국 쪽 쇼핑몰 그쪽 국내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거 사업자들 구한다고 자문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신순철님 그분 이야기를 하시길래 검색을 했더니 그분 친구 목록에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들어가가지고 타임라인하고 프로필 쫙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비어있던 부분이 쫙 메꿔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네. 야, 확실히 이럴 때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 원장님은 오늘 뭐 특별한 일정 없이 계속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생방송. 예. 조금 있으면 시작하시겠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얼른 끝내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네. 또 저도 들어가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 되겠네. 화요일 날 회의도 있지 않으세요? 낮에? 예, 낮에 회의. 낮에 회의. 예. 어떠세요, 본부장님은? 오늘 일정이? 요즘에 계속 그 창업 아카데미 그 교육을 예. 언택트로 받는데 8시간씩 계속 받아요. 그래서 오늘 8시간. 와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9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겠어요? 행정사회에서 이제 행정사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아카데미인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그 SNS나 이 행정사 이쪽도 옛날에처럼 뭐 가게 열어놓고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신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 합격자들이 나오면서 SNS 쪽으로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저도 강구해가지고 차별화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조언도 듣고 좀 하고 싶습니다. 필요하실 때 이야기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결국은 채널 이렇게 그 또렷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연결해 놓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설됐으면 프로필하고 날마다 일지 써가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조금 됐다 싶으면은 온라인에 있는 커뮤니티들하고 연계하는 거. 혼자서 채널 운영하는 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 찾아내가지고 연계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차례차례 가면 되는데, 앞쪽 단계 좀 됐다 싶으시면 어느 단계까지 됐다 알려만 주시면, 그러면 차근차근 유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제가 쓰던 블로그를 같이 하려니까 엉켜 있어가지고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행정사고 업무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좀 해서 써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려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먼저 번에 단체 블로그 하는 거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이 문의로 하나 쓰는데 또 하이 문의 천사라든지 이렇게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블로그. 예, 하나 만드실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이제 결정 스스로 하시면 되시긴 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거를 따로 하는 거는 그 일부러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운영하던 블로그가 없어서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시면 하던 쪽에다가 그냥 채널 그 카테고리만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는 그 방법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 블로그는 일상이라든지 모든 전체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창구식으로 문서 창구식으로 해서 자료를 이제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거 예. 엉켜도 괜찮을런지, 만약에 고객이나 이런 사람 들어왔을 때 예.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블로그 안에서도 운영하실 때 앞에 프롤로그 두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보여지는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메뉴 구조나 카테고리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순서 조절하고, 그 다음에 대표로 세우고, 메뉴 조절하고, 요런 작업을 조금 하시면 강약이 딱
이 마련이 돼요. 어차피. 예, 그 다음에, 내가 딱 업으로 하는 그것만 있는 것보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연결고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근데 연결고리가 그렇게 많고 약간 느슨한 부분이나 무른 부분이 동시에 있어야 일이 순환이 잘 돼요. 안 그러고 딱 업만 가지고 그 컨텐츠만 딱 들어있으면 나중에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발전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그리고 딱 그것만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컨텐츠들이 뒤에 있고 순서가 이렇게 밀려 있으면 많이 안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조절해갖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걸 강점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새로 만드시면 나중에 관리하시는데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별도의 그걸 만들어가지고 요즘엔 그 홈페이지형 그걸 많이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서 이제 다른 쪽에서 유도해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홈페이지에 유도해서 그러던데.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컴퓨터 화면에서만 홈페이지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차피 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업자들이나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수익 모델 하려고 뭐 교육을 받으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지는 저한테 몇십만 원 주면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데 그게 PC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이 대부분이 폰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홈페이지형으로 만드는 거에 신경 쓰는 그 신경을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게 제대로 보이게 할지 거기에 신경 쓰시는 게 효과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행정사들이 옛날 그러니까 행정사의 업무에도 잘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저기 바쁘신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네. 그 원장님도 준비하러 가셔도 되고요. 네. 이야기 좀 나누다 가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SNS를 꼭 활용해야 된다는 결론은 이제 지금 인식을 다 하더라고요. 해서 왜냐하면 뭐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뭐 100% 자기들이 인정이 되고 다만 이제 이렇게 제일 행정사들이 어려운 게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홍보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수요를 못 해가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그래요. 특히 공시 출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급하지가 않잖아요. 연금 같은 게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임을 받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실력도 이제 물론 같이 쌓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 필요한 사람들 그 소비자 그 고객들하고 연결해서 컨택이 돼가지고 상담하고 요게 이제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아까 같이 블로그 쪽으로 이제 활용도 하고 유튜브도 일부도 하고 하는데 블로그는 반드시 하라 이렇게 다 조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 기존에 이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목적은 아까 그거잖아요. 행정서 업무를 내가 수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고객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설명을 듣고 이런 거 같으면은 뭐 문용행정한테 맡겨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연결되면은 이게 엄청 다양해요. 이게 인허가 이런 거 다 하고. 근데 그거를 하실 때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빨리 정체성을 또렷하게 하고 정확하게 시작을 하고 싶은 욕심에 기존 거를 다 끊고 새로 일일이 들어오는 거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대부분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했던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저 같은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냐면 기존 네트워크를 다시 돌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예, 기존에 해오시던 분들하고 관계 정리를 다 하고
그렇죠. 그냥 그분들 안에서 가망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개선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자꾸 사업 생각하고 수임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일을 나한테 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소홀히 하는 거예요. 거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뭐만 하냐면, 인터넷에서 내 컨텐츠 보고 올 사람 기다리느라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기존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일이 연결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네. 누구는 그게 상관이 없냐. 기존 네트워크가 아주 나빴던 사람, 그 사람들은 새로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엄청난 손해예요. 본부장님은 기존에 이 만나왔던, 그 다음에 갖고 왔던 네트워크가 크니까 그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그분들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 나가는 쪽, 그리고 이분들을 그 공동체, 우리 그룹을 주로 이야기 드리는데요. 그룹 안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든 이벤트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기적인 이런 그 자리를 갖는 거, 이런 네. 거를 먼저 하시면서 함께 가셔야 되는데, 근데 요거를 빠뜨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만 상대하실 필요 없이 본부장님 정도 저기 하셨으면 그때는 내 그룹은 빨리 정비하면서 밖에 있는 다른 조직들하고 연대 있잖아요. 연대로 빨리 넘어가는 거. 그리고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일정을 잘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조직이나 내가 관여했던 곳이나 이런 곳들에 무슨 행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뭐 프로그램 이런 게 있으면 그거랑 쫙 묶어갖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수준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근데 자꾸 수준을 뭘로 잡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그냥 딱 요것만 준비해갖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본부장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제 많이 혼돈에 빠진 게 지금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저하고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르죠. 회사들은 예. 전혀 문외한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아까 블로그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형이라든지 단체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는 입장인데, 예. 저는 이제 이 기존에 있는 거 벌써 그 2010년부터 했으니까 그 블로그 같은 거 상당히 저기도 많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일상하고 거기 있는 자료하고 막 뒤범벅이 되니까 누가 들어왔을 때 선명성도 없고 뭐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제 걱정도 좀 되고 하니까 지금 그거 자료는 지금 계속해서 그 전문적인 행정사에 관한 자료 어떤 업무를 하는지 뭐 이런 걸 쭉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다 망설이고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망설이지 마시고 아까 그러더라도 이야기드린 대로 블로그에다 새 카테고리를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이게 메뉴 순서 조절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일 그거를 위로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옛날에 했던 거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들어오는 분들은 다 그 조절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기존 컨텐츠 오히려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기존 컨텐츠도 조금 정리하는 기회로 삼자. 네. 요 정도로 하는 게 훨씬 부담이 없지. 요걸 다 털어버리고 새로 운영하는 게 훨씬 부담이 커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것들은 보니까 그동안 제가 되게 관리를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까 예. 정리를 좀 오늘 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카테고리 안에는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지금 뭐 준비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리가 좀 덜 된 그런 상태로 넣어놨는데 그러면은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맨 위에 그 프로로그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또 이제 좀 제 특색 있게 맡게 되는데 그 부분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폰에서는 프롤로그가 안 보여요. 또 해봐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집중하시는 게 좋냐면 폰에 들어갔을 때 폰 그 뒤에 배경 커버 사진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지만 폰에 있는 거 그 모바일용 블로그 그 배경 사진은 컴하고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똑바로 세우는 거. 거기에 이제 소개 적는 부분을 소개를 또 소홀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폰에서 소개 부분, 그 다음에 공지가 5개가 올라가거든요. 공지글이. 그거를 이렇게 어떤 걸로 결정할 건지, 공지글을 두고 행정사 관련된 걸로 5개를 어떻게 뽑아서 먼저 앞에다 놓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컨텐츠에 해당하는 거 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동영상을, 짧은 그 세로로 된 동영상을 몇 개 깔 수 있어요. 폰에서. 요런 것들을 딱 먼저 잡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다 잡아놓고 요거를 순서나 요 모양을 조금 조절해 주는 걸로 컴퓨터 쪽을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힘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양쪽 다 완벽하게 잡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컴을 먼저 붙이시면 안 돼요. 컴은 시간이 무제한으로 들어가요. 블로그 하나만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폰 쪽 블로그를 먼저 모양을 잡으시는 거. 예, 저하고 하시더라도 그쪽부터 해 가셔야 돼요. 고민 많습니다. 예.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기존에 왔던 SNS 이게 환경들이 좋으니까 이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저는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 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상생활에 엄청 관련이 다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관여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뭐 행정에 관한 불만 같은 이런 거를 뭐 거진 다 처리를 다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 문제라든지 체류 연장, 뭐 그 영주권 뭐 등 엄청나게 그 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나 변호사가 그 대리권을 갖고 하는 그런 업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인허가 뭐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먼저 번에 말씀하신 그런 것, 그 설립하고 또 운영하고 하는 거, 또 아니면 보고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인증 같은 거, 이런 거 햇설이든지 뭐 이런 거, 공장 등록, 또 내용 증명 이런 거, 계약서 쓰는 거, 뭐 또 진정서 뭐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업무 부닥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딪힌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이런 연결고리가 좀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다 전문적인 걸 다 못하니까 업무가 한 3,000가지가 돼요. 방대해요. 그래가지고 다 못하니까 혹시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해서 연결해주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수임이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면은 1년 동안 쉬고 이런 일은 없지 않겠나 보면, 사람들이 1년 동안 수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에 들어가고.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페이스북 친구분들 있잖아요. 패친 분들의 그 뭐랄까 관련된 건을 자문하시는 거, 그렇죠. 무료 자문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무료 자문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거, 좀 그 중에서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제 그 뭐랄까 비용이나 아니면 다른 뭐 네트워크 면에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조금 이렇게 그 시간이 있으실 때, 지금이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발굴해서 도와드리되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하자. 나는 무료로 해주는 대신에 요건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를 최대한 공개해서 하자. 그리고 나는 나중에 요걸 사례로 쓰려고 한다라는 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에서 조금 요걸 시작을 해가지고 사례를 쌓으시면, 공개되면 옆에 있는 다른 패친들이 문본부장님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해갖고 요분 거를 지금 요런 식으로 봐주는구나. 근데 저 패친보다는 내가 더 가까운데 나도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기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정가표는 요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조건이나 이런 데서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을까. 바깥에 생판 모르는 데서 내가 그 그렇죠. 행정적 도움을 받는 것보다 이 인상을 심어주는 작업이 제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딴 데 가서 다 검색하면 나오는 컨텐츠를 열심히 갖다 올린다든가, 새롭게 막 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급한 게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장 선생님 또 뵙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지금 옆에서 바로 그 가벼운 거부터. 근데 대부분 그걸 하시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유료로 일 당연히 시작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 무료로 방향이 길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어차피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1년 안에 적은 금액으로 아니면 가벼운 건 이런 거부터 수임이 쫙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하면 그러면 중간에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그 다음에 건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건 마술을 좀 멋있게 하고 싶어서 그래갖고 폼 잡다가 그러다 그거 기다리다가 모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는 가까운 건부터 예를 들어서 따님의 무슨 관련된 건이 있다. 가족 건이 있잖아요. 가족 거, 친구 거, 패친 거 이러면서 그 다음에 기존에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것 이런 것 중에서 우선순위는 공개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부터 먼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차피 선을 자꾸 넘으려고 하잖아요.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점점 건이 커지고 그 다음에 비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틀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먼저 있던 새를 옆걸음질 해가면서 위치를 딱 이렇게 조절해갖고 딱 이 0점 조정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처음 사격을 안 하면서 0점 조정 없이 첫 발을 멋있게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는 지금 그 SNS든 가까운 데 분들이든 그 자잘한 사례부터 먼저 만들고 오픈하시는 거. 그리고 그걸로 블로그를 채우시고 유튜브를 채우시고 이렇게 해가시는 게 그게 좋지. 다른 전문적인 컨텐츠로 이걸 채워야 되겠다. 다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는 사례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책을 써도 내 사례밖에 못 써먹고 그리고 이제 오픈하시더라도 나머지 오픈 정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나 페이스북 안 하는 분 계시면 그럼 그분들은 성함하고 숫자나 고유명사 이런 것만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면서 역시 그것도 사례로 들여놓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서 오픈하고 하지만은 저는 그냥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쪽으로 자꾸 이제 한번 그렇게 이게 아무도 안 했지. 지금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IT나 이런 게 많이 발전되니까 전국 그게 다 수임이 가능하고 받는 것도 뭐 자료 같은 거 받는 것도 아니 등기를 바로 받아가지고 저 우편물로 바로 여기서 처리하고 이렇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하니까 굳이 뭐 그렇게 사무실 내는 사람들도 일부는 뭐 또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뭐 한 10%도 사무실 쪽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하고 바이럴 마케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더라 이거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오는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그 출입국 관련 업무와 비자 업무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은 그게 좋으면 자기 친구들이든지 뭐 집단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경향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대한 거는 법적인 요건만 먼저 알아보셔가지고 법적으로 요건에 사무실이 들어있는지 저는 모르니까 행정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만 가능해요. 집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면 집에서
저 지금 배경 보이시죠? 네. 제 배경에 뭐 별거 없잖아요. 저는 그냥 책꽂이 하나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집에서 위치를 하나를 딱 잡으셔가지고 그 자리를 그 사무실 배경으로 한 자리를 꾸미시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걸 먼저 하세요.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딱 거기가 사무실처럼 일하는 이런 딱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도 하시고 화상회의도 그 자리에서만 딱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줌이라든가 미트나 이런 거 그 배경 요 사진 다 깔잖아요. 네. 그 배경 사진을 그 사무실 배경을 하나를 만들어 갖고 준비를 노트북에다 딱 넣어 놓으세요. 그래갖고 회의할 때마다 그 배경을 그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리도 한 자리 정도는 그 배경을 안 써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 자리 정도, 책상 하나 자리 정도 해서 집에다 마련하시고 아까 그 공원장님 그 자리가 그대로 그 화요일마다 그 방송 내보내시는 자리잖아요. 예, 그렇게 자리를 하나를 잡으시고 저처럼 거기처럼 또 요 배경 요거 잡고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 필요하면 그 우편물 받는 것도 집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아는 사람 사무실로 이렇게 받는 거나 이런 것도 좀 뭐 한번 찾아보시고 해가지고 편한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바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다시 예. 또 자문도 구하고 할 테니까 머릿속에 예. 좀 숙제로 넣으셨다가 많이 가르쳐줘 있어요. 그렇게 따로 자문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그 출석부, 그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 그룹에서 날마다 요 출석부 쓰잖아요. 그 다른 네. 분들. 네. 그 자리에다가 필요한 거, 그날 필요한 걸 그냥 거기다 적으세요. 오늘 요거 작업하고 있는데, 모바일에서 블로그는 뭐부터 손대야 되냐. 골뱅이 유영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하고 이야기를 본부장님 타임라인이나 제 타임라인이나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 그룹에서 이야기 주고받는 것 자체가 그게 홍보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요걸 하루라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예, 그리고 요거 준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 이야기도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그거 자체가 다 패친들한테 머릿속에 차곡차곡 누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뵙겠습니다. 네네네. 네네.